안방에 나가고자 합니다. 오자 오자. 어여 저 건너가 봐. 기다려라. 요사이 글방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저 듣자하니 효도에 관해서 배운다든가. 저는 지금 일용이 저 아이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 눈을 단정하게 떠라. 무엇을 쳐다봄에 있어서 눈동자를 바르게 쳐다보는 버릇을 익히라 했거늘. 예, 어머님. 머리를 들거라. 기운을 엄숙하게 지니기 위해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그러나 항상 얼굴빛은 온화하게 지녀야 하는 것. 예, 어머님. 부인, 무던히 너 그렇게 보시더라면은 익히 보답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요사이 글방에서 무엇을 배운다고 했지? 효도함을 배우고 있사옵니다. 효도함을 부인 들으셨지요? 그래, 세월은 물과 같이 흐른다 했사옵니다. 옳거니? 그러므로 부모를 섬기는 일은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했사옵니다. 옳거니? 옛 성현이 이르길 하루 동안 부모를 섬기는 일을 상공과도 바꾸지 않는다 했사옵니다. 부인 어떻소? 일녀이가 뒤늦게 우리 집안에 대를 잇더니만은 이 말하면 출중한 인물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질 않겠소. 효도함을 삼공과도 바꾸지 않는다 하니 이 얼마나 갸륵한 말이요. 그래, 삼공은 무엇을 뜻함일꼬? 상공이라 하면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 눈을 바르게 지니라 했거늘. 예, 어머님. 상공이란 영의정과 그것 보시오. 삼공이라 하면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을 뜻함이라고 말하지 않소. 이 말하면은 가히 하늘과 땅의 이치를 터득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소. 듣거라. 예, 어여 글방에 건너가 봐라. 사부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닌 것이야. 못 잡겠습니다. 대체 어쩌자고 겹겹으로 싸고 오십니까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말씀도 모르십니까? 귀여운 아이에게 밥 한 술 덜 준다는 말씀도 모르십니까? 모름지기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잔가지를 쳐준다는 말씀도 모르십니까? 참으로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면은 매누라이를 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이를 본다. 아이고, 대리님, 아유, 오늘 아침에 그만 아이가 천만 다행이지 뭡니까요? 아유, 다말로 얼른 자라서 어른이 되어버려야죠. 에휴, 어른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요? 글 공부를 하셔서 닥치라 이놈아! 자고 나면 글 공부. 글 공부 못한 사람은 굶어 죽었다더냐? 자, 어서 미십시오. 도련님 좋으시겠습니다요? 이젠 선대 같은 것은 눈에 뵈지도 않으시겠죠? 예, 어른하시려고요.
한돌아, 어리가 정령복 먹을 것을 먹은 것이 아니냐? 왜 저런다지? 에휴, 모르겠습니다요. 에이, 이 뒷마당에서 서성대 났다 큰 경치입니다요. 어서 저 가시죠. 저번 때처럼 그래 마지막 데이트를 받고 엉엉 울지 마시고요. 그 공부나 가시지 마요. 여보게, 마침내 마님께서 작정을 하신 게 분명해. 뭘? 오늘 아침에 도련님을 글방으로 내보내시고 난 다음 두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얼핏 들었지 뭔가. 그랬더니 저 마님께서 이 사랑방 일을 걱정하시면서 오늘쯤 결판이 났음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그 일이 쯤 됐으니 이번 혼사야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가 없지 뭔가. 응? 아니야. 아니라니? 신랑 나이가 너무 어려서 말씀이야. 온 세상에 자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서 하는 소린가? 신랑 나이가 어린 게 무슨 흠이야? 작년에 최진사댁 도련님도 나이 7살에 장가를 드셨어. 그러니 우리 도련님이야 그보다 나이가 한 살 더 위인 8살 아닌가? 게다가 어디 그뿐인가? 우리 도련님이야 그 나이에 사서삼경을 통독하셨다고? 도로는 강부에 쌓인 아이를 두고 경솔하게 혼인을 청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직 뱃속에 있는 핏덩이를 두고 사돈을 맺는 일도 있으나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성쉽습니다. 뭐 굳이 신랑의 됨됨이를 내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유년한 나이긴 하지만은 위로는 부모님을 비롯해 아래로는 하찮은 시복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가히 대장부다운 거동이 역력합니다. 해서 내 소문은 듣고서 익히 알고 있사옵니다. 바로 이 과정이 의혼이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혼인 제도는 심히 까다로운 6가지 절차가 있으니 이를 가리켜 육례라 칭하고, 지체가 높은 가문일수록 육례를 엄히 지켰던 것이다. 그런데 육례에는 신랑집에서 신부댁의 혼인을 청하는 납체와 가문을 확인하는 문명과 혼인날을 받는 납길과 다시 혼인을 확약하는 납징과 신부집에서 택일하는 청기와 신부로 맞아오는 친형이 있었으나 이혼 출처 제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으니 애당초 이혼 제도가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 지금 의혼을 끝내고 돌아갔사옵니다. 예. 그래, 눈치가 어떻든가? 의혼은 제대로 무르익는 듯 싶었사옵니다. 옳거니. 이제 서둘러서 양가에 육례를 갖추어도 좋을 듯 싶사옵니다. 어서 드세요. 형님, 자, 이제 내 팔을 놔서 부지런히 혼선을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래. 이제 한시름 놓으십시오. 그래. 대체로 혼인이란 양가의 자녀가 화합하여 종묘를 섬기고 대를 계승하는 일일진데, 그 군자에는 혼수가 많고 적금도 따지는 자들이 있으니 그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혼인에 재물을 따지는 것은 꼬랑캐들이나 할 노릇이지, 사대부집에서 어찌 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부인, 내가 뭐라고 했어? 윤진사로 말하자면 천하의 법이 없이도 살고, 이번 혼인은
성사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 신랑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던가. 올해 8살이라 했습니다. 장부의 나이 8살이면 가히 사람 됨됨이 틀이 잡히는 나. 그러면요, 사서성경을 일찍이 통독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시오. 아내를 맞아들임에 있어서 반드시 취하지 아니할 5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첫째, 역적 집안에서 철을 취하지 아니하며, 둘째, 도망 중에 형벌을 받은 자가 있으면 철을 취하지 아니하며, 셋째, 몹쓸 병이 있는 집안에서 철을 취하지 아니하며, 넷째, 애비가 없는 집안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며, 다섯째는 큰 아들이 죽은 집안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는 것이야. 연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라. 부모와 형제는 나무 기둥과 가지와 같은 것이어서 늘 한 몸 한 마음이지만, 아내란 것은 마치 의복과 같은 것이어서 곧 버릴 수도 있고 곧 취할 수도 있는 것. 옷이 찢어졌거나 옷이 더러워졌거나 혹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듯이, 아내란 것은 곧 버릴 수도 있고 곧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니라. 알아듣겠느냐?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고? 누구 마음대로? 남녀가 이혼함에 있어 중국에는 이연장이라는 것이 있었고 일본에는 삼행반이라는 성문화된 확정 서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철을 버린다는 기처 제도밖에 없었다. 다만 이혼 출처 제도에 습속상 2가지 양상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합의 이혼하는 사정파이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혼의 증백물로 옷서풀 나비 모양의 세모꼴로 접어주거나 찢어주는 할급 휴소 제도가 있었다. 소박이란 무엇인가? 무릇 지아비와 지어미가 반목하는 것을 소박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예. 그런데 소박에는 지어미가 지아비를 싫다하고 도망치는 내소박이 있고, 지아비가 지어미를 돌보지 아니하는 외소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소박을 막고 친정에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니라. 자고로 여식을 출가 외인이라 함은 이를 두고 하는 말, 설사 귀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친정에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니라. 예. 사부님, 그럼 언제 어떻게 소박을 놔야 합니까? 가령 아내가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거나 예,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예, 음란하거나 예, 투기하거나 예, 질병을 지녔거나 예, 말이 많거나 예. 도둑질을 할 때는 마땅히 소박을 놔야 할 것이니라. 말이 많아도 내쫓습니까? 그렇다마다. 어리야, 너도 사부님 말씀 잘 알아들었겠지? 계집이 말이 많으면 소박이 받는 법이야. 아니라
나간 의복과 같아서 벗어 팽개칠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니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봉 한 살이 몰아칠 때 의복을 벗어 던져보시라지요. 이나 얼어죽고 말걸요. 어디 그뿐입니까요? 한여름에 덥다고 의복을 벗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랬다간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말 것입니다. 넌 뭘 한다고 자꾸 웃니? 난 소박 안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죠. 울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랬잖아. 이거사! 너야말로 울지 못하는 문을 쳐다보지도 마라. 아, 참. 아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니까지 가는데 실직할 싶으니? 어리야, 이게 네가 안만 그래야 난 너한테 장가 갈 거야. 참 이상 못나? 아니, 나하고 같이 놀자. 응? 아닙니다요. 같이 놀자. 응? 동전 입줄게 도깨비 이야기 안 해줄 테야? 싫습니다요. 어리야, 왜 그러니? 장가 가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장가를 간다고? 누가? 누굽니까? 이 집에서 장가 가실 분이 따로 있습니까? 이제 새댁 들어오시면 새댁 아씨한테 도깨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판들아, 어리가 왜 저런다지? 시집 못 가서 안달이 났습니다요. 자, 제 등에 엎이십시오. 이제 나가서 놓으십시다요. 저리 비켜! 도련님. 넌 등빵이 나타였지 도깨비 이야기는 못하잖아. 이제만 넘어오는 길입니다요. 그래, 궁합은 어떻게 나왔던가? 말씀 마십시오. 상기와 복덕이 어우러졌습니다요. 그래. 이제는 더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요. 궁합이 이렇듯 오밀조밀하게 맞을 수가 없다 하기에 어찌나 기쁜지 이 밤중에 그냥 단숨에 고개를 넘어왔지 뭡니까요. 남녀 구궁법에 의하여 궁합을 보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명궁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야만 본격적으로 혼사에 들어서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부인, 이거야말로 이거 명궁이요, 명궁. 그런데 납치를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혼사란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인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만일 납치를 받아들였을 땐 혹 신랑이 불초하거나 혹 흉살이 뻗쳐 신랑이 혼전에 목숨을 다해도 흰 가마를 타고 가야 합니다. 괜찮소. 그 부인은 그토록 어째서 험상궂은 생각만 하신다는 말씀이요. 이제 나이 8살짜리 신랑이 불초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또 연희댁도 아닌데 어떻게 흉살이 뻗친다 하십니까? 그 혼사를 앞두고서 그런 말씀은 아니하시는 겁니다. 매화꽃이 곱다 하면 남편처럼 고울손가 국화꽃이 귀하다면 자식만큼 귀할손가 남산이 높다 한들 시어미 목소리만 할까 구름이 무심타면 시어미처럼 무심할까 외나무 다리 어렵다면 새형님만큼 어려울까 갈매이 푸르다면 맛동서 눈빛같이 푸를손가 돌담 시궁뒤 밉다 한들 시아제만큼 미울까 얼음장 싸늘하다면 신우같이 찰까
나연아. 도련님, 어쩌자고 또 밤나들이십니까요? 아휴, 내일 모레면 새댁이 들어오실 텐데 안채에서 내 방에 들락거리시는 걸 아시면 날벼락이 납니다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 숨어버리면 아무도 모르잖아. 도련님. 뜨겁다니까. 한강아범 지나갔습니다요. 아, 답답해서 혼났지 뭐냐? 도깨비 얘기해줘. 동전 한 입에 한마디씩. 아이, 이젠 도깨비 얘기는 다 해드리고 더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 얘기라도 해줘. 자. 그럼 귀신 얘기를 해드리죠. 귀신? 옛날에 어느 이쁜 아가씨가 흰가마를 타고 시집을 갔습니다. 흰가마를? 예, 신랑이 죽고 없는 집에 수처녀가 과부살이 시집을 갈 땐 흰가마를 타는 법이지요. 그래. 그런데 고약한 시어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뒷동산에 있는 신랑 무덤에 가서 슥 달 열흘만 울면은 죽었던 신랑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불쌍한 새댁도 시어미 말만 믿고 뒷동산에 있는 그 신랑 무덤에 가서 꼭두 새벽부터 목 놓아 울었지 뭡니까? 불쌍도 하지. 그런데 하루는요, 무덤이 쫙 갈라지면서 하얀 손이 쑥 나오더니 그만! 아이고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지? 새댁의 목덜미를 잡고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그때 마침 새댁을 지키고 있던 몸종이요, 무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새댁의 옷섭을 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옷섭이 세목골로 찢어지면서 새댁은 그만 무덤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근데 대리님, 이게 웬일이에요? 몸종에 손이 남은 그 옷섭이 갑자기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소박 맞은 여자를 가리켜 나비 부인이라 했고, 소박을 놓으면 옷섭을 입게 세목골로 접어두거나 아니면은 찢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구나. 도련님, 눈 닫지 못해. 안채에서 기침 소리 나셨습니다요.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래? 나비 부인? 소박 맞은 새댁을 가리켜 나비 부인이라고 한다고? 그거 재미있다. 아가, 가마를 탈 때는 반드시 눈을 아래로 감아야 하느니라. 예. 그 사연인즉 나비를 보지 않기 위해서야. 나비요? 그렇단다. 첫날 밤에 서방 맞은 새댁의 원혼이 나비가 되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신행길에 나비를 보면 서방을 맞는다고 해서 두 눈을 지그시 내려감고 있는 것이란다. 알겠느냐? 예. 마침내 납체,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형의 육례가 끝나고 시집살이에 들어서니 딸을 보내는 집에서는
사흘 동안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며느리를 얻는 집에서는 사흘 동안 풍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함가 문화 연주입니다. 여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대가에 보내보니 널리 양찬하셔서 황송하신 말씀. 대저 혼인이라 함은 양가의 뜻이 화합함이니 사돈께서는 아들을 얻어 기쁨이요 저는 딸을 얻어 큰 기쁨이오이다. 더욱 황공하옵니다. 이어서 패백 절차가 행해지고 연이어 신부집 식구가 가기를 기다려 사당의 혼인을 고함으로써 꿈같은 신방이 차려지는데 온데간데가 없습니다요.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자, 고정하십시오. 고정하라니. 신랑이 없어졌는데 고정하라니. 어떠냐? 신랑이 없어졌다는데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을 짝지 내 큰 나가서 신랑 찾아봐야지. 예. 자, 나들 따라오너라. 세상에 이 같은 낭패가 어디 또 있을꼬. 대저 부인은 무엇을 했소? 태산이 무너질 한이 있더라도 신랑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자, 신랑의 나이 유년한데 무슨 일인들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낭패로다. 그 대개 그 직구준 선비들이 신랑을 빼돌리기도 하고 혹은 그 철이 없다 보니 초동을 따라 산에 놀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중에 산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찾아내셔야죠. 집안에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죠. 집안에 있다니. 자, 혼인 예절이 어찌나 번다한지 비운에 지친 어린 신랑이 더러는 그 쌀띠주나 옷장 속에 숨어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자, 우리가 집안에 여기저기 찾읍시다. 자, 어서. 낭패로다. 이놈아.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있지 말고 마루 밑이나 헛간까지 사사치 찾아봐야지. 일용아. 신부의 눈에는 꿀물을 발라 눈을 못 뜨게 하고 귀는 솜방망이로 틀어막고 입에는 대추씨를 물리니 이것은 으뜸 가는 부도를 가르치는 습속이었다. 다시 말해서 모름지기 남의 집 며느리가 된 사람은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듣고도 못 들은 척하여 말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다. 따라서 신랑이 나타나 꿀물을 지워주고 귀 속에 든 솜틀을 뽑아주며 입에 물린 대추씨를 빼내주기 전엔 절대로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것이다. 아이고. 그래, 어찌 됐니? 초동들의 말에 따르면은 사모관대를 쓰고 대성상기를 봐오고 계시더라고 하옵니다. 대성산! 예. 아니 여보게 이 사람아 이 시간에 대성산을 헤매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들아, 해볼 준비해라. 올해 액수가 들었다 하더니 마침 내 액땜을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 모조리 깨워서 저마다 손에 몽둥이를 들게 해서 따르게 해라. 어여 준비해라. 예. 허허, 이런 낭패로다. 허허,
도련님이 오십니다요. 뭐라고? 도련님이 처음에 오십니다요. 아이고,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셋내가 대서상 기슭에 계시는 대련님을 간신히 외셔왔습니다. 아니, 거기는 무엇 때문에 갔다더냐? 나비를 잡으러 갔답니다요. 나비를? 아이 부인 이렇게 마당에 서서 온 방을 밝히실 작정이시오. 어휴 깨워서 신랑을 신방에 들여보내십시오. 예. 자. 이놈아 정신 차리거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비를 무슨 나비며 잠을 무슨 잠이더란 말이냐. 세상에. 아이고 지체하지 말고 어여 들어보내세요. 아이고, 정신없습니다. 제발 재촉 좀 하지 마세요. 자, 이만하기 천만 다행입니다. 서둘러 신방으로 들여보내십시오. 일용아,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애미 말 명심에 들어야 한다. 먼저 신방에 들어가거든 침으로 눈두덩을 쓸어주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귀에 박힌 솜방망이를 꺼내주며, 다음으로는 입속에 박힌 대추씨를 꺼내줘야 하는 법이야. 안 그러면은 네 색시는 평생 벙어리와 장님으로 지내야 하는 법이야. 알아들었겠지? 하지만 무더운이도 가르치고 익혔으니 그런 걸 못하겠습니까요? 냉큼 가서 냉큼. 자, 어서. 아이고. 어찌 됐어?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몸은 늙어가고 시집살이는 젊어가는데 하루 날 두고 말하는 성 싶습니다. 옳거니 저놈이 그래도 제구실을 하는가 봅니다. 웃음소리가 우렁찬 걸 보지 저놈이 필경 처다들을 놔줄 테니 두고 보십시오. 이? 어린 너 나한테 씹어놓으면 다 이렇게야. 뭐? 내가 다 봤지. 니까짓게 뭘 봤니? 네가 대련님 데리고 개공으로 나가는 것도 봤고 들어오는 것도 봤지. 이게? 나한테 시집오면 안 일르지. 이게 남이 약올라 죽겠는데. 아유. 난 어린 네가 때리면 더 기분이 좋아. 뭐야? 그리고 이젠 소용없어. 도련님은 어린 지방에 놀러 안 올걸? 두고 보라지. 내가 공연히 나비 잡으러 왔는 줄 아니? 이것 봐라. 바보야, 이것 봐. 내가 산에 가서 잡아왔어. 바보야, 눈을 뜨고 보라니까. 아이고 저 방자하는 것 같으니. 아이 집안에 어른이 계신다는 것도 모르는 소액이 아니고 뭐겠어 저게. 신방에서 저 야단치는 놈은 정녕 우리 집 아이뿐일 것이오. 이?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으뇨? 에고, 그 말 마라. 고추장이 붓다지만 매운맛도 못 당한다.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으뇨? 에고, 그 말 마라. 꼬마 신랑 장난질에 매운 눈물 한강됐다. 이것이 간 떨어지겠다. 너무하십니다요. 너무하다니 샌디는 밤새워 여기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왔잖아. 실컷 주무시고요. 또 남이 잡으러 나가자. 또요? 그래, 어서 와봐라. 예? 자. 며느리 가는 길은 엉말리 불고개. 앞밭에 고추 심고 뒷밭에 당초 심어 고추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매워. 우리나라 고유의 안방 민요 중에 고된 시집살이를 주제로 한 민요가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조혼 제도만 해도 그렇다. 첫째, 부모에게 손자를 빨리 안겨드림으로써 효도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도 있고, 외세의 압력에 의하여 조혼이 성행됐다고 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왕가에서 조혼이 비롯됨으로써 일반화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조혼의 폐단을 고치려고 제도화시킨 이는 아무도 없다고 전한다. 바람이 차니라. 예, 어머니. 소방님은 잘 주무시느냐? 예, 어머님. 자다가 곧잘 이부자리를 걷어차는 것도 수족이 더운 탓이니 밤새 내내 환풍에 무던히 게을리하지 말며, 예, 어머님. 혹 손이 덥다 해서 발까지 더운 것도 아니니 그 점 또한 유념할 것이며, 베개가 흐트러지면은 꿈자리가 사나없다는 것도 잊지 않으리. 예, 어머님.
거참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그 속을 알 것 아니냐? 왜 그러느냐? 좀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요? 그래, 조용히 말할게. 왜 그러니? 내가 혹시 화나게 한 일이라도 있니?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습니다. 쇳내가 꼭두 새벽에 부엌에 들어갔더니 벌써 진지상을 다 차려놓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요? 아니, 왜? 왜라뇨? 식은 밥에 식은 국을 드리자는 것입니까? 제사상도 그렇게는 아니하는 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해야 할까? 다시 해요? 식은 국도 다시 데우고. 아씨, 혹 재주가 많으시면 다시 들어가셔서 쌀을 퍼내어 보십시오. 아마 그랬다간 큰 꾸지람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마님께서는 한번 쌀을 퍼주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십니다요. 그리고 이 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지상이 들어가시도록 몇 번이나 되어야 하시겠습니까? 마침내 소금국을 진지상에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럼 어쩌면 좋다지? 아이고, 부지런도 하셔라. 아유, 하지만 부엌엔 들어오지 마세요. 아이, 우리 쌍것들이야 허드렛 일을 하기로 작정한 몸이니까 아무렴야 상관 있겠습니까마는 아시아 귀하신 몸이니까. 아이, 혹시 다치시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그냥 부엌에 거동하세요. 자자, 어서 들어가셔서 서방님 보살펴드리세요. 그런데 아이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안으로 드실 일만도 아닙니다요. 아유, 왜? 눈도 나 어디다 쓰시라고 내려감고 사누? 오늘 아침은 필경 조용히 넘어가진 아니할 것입니다. 한돌아, 네가 마당을 쓸었을 리는 없을 테고. 아이고, 이 녀석아, 그렇게 턱속잠을 잤으면 그만이지. 입이 찢어져라고 하품질을 하기느니. 오늘따라 오밤중에 사람을 깨워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여길 좀 자세히 봐. 뭘요?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 흡사 찬빗으로 머리를 빗은 듯 빗자루질 한 폼이 이 정령. 어리 소영입니다. 어리? 예, 어리 고개 생기긴 지방을만 해도요. 손끝이 얼마나 매운 줄 아세요? 아씨께서 그래서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지금 쇳내는 걸음도 제대로 잘 못 걷습니다요. 뒷마당에 끌려가서 마님께 어찌나 회초리를 맞았는지. 뭐라고? 회초리를 맞았다고? 그래요. 어디? 놈이 입만 끄트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홍콩이나 시기 전에 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 그래도 요사이는 마님께서 오밤중에도 안채 위아래채로 삥 한 바퀴 도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 그래? 마님 그림자가 저쪽에 비쳤습니다. 아유 저기. 저기 오시. 어린어. 사람이 참는 것도 한두 번이라고 했어? 아이 문 닫지 못해. 이제 파릇파릇한 봄나물들이 매우 맛깔스럽게 보입니다, 부인. 같이 드십시다. 어서 드세요. 자, 먹자꾸나.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봄나물국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그 짠 듯도 하고, 조금은 싱거운 듯도 하고. 대체 어찌 된 것인가? 쌀로 밥을 짓는 것인가? 아니면 돌로 밥을 짓는 것인가? 한 숟갈의 복통이 일어날 만큼 진한 소금국을 어른 진지상에 감히 올려놓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일세. 대관절 정신을 어디다가 두고 일을 하느냐고. 음식에도 예절이 따르고 절도가 엄히 있는 것이니 언제나 정성을 다하라 당부했거늘. 내가 항상 배불리 먹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한 것은 절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대개가 평생을 무병하게 지내기에 쌀 한 톨이라도 아끼라는 것. 내가 부엌에까지 나와서 이렇듯 음식에 대해서 까다로움을 피워야 하겠는가 그 말이야. 힘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님, 쇳내를 크게 꾸짖어 주시어요. 쇳내가 조금만 일찍 서둘렀더라면은 별당 아씨께서 부엌일을 안 해보셔도 되는 것인데 그만. 어우 같은 이라고 말 한 자리를 해도 그냥 비비 꼬아가지고서. 어머님, 아이, 내가 아씨 대신에 뒤집어 쓰자고 하는 것인데 어째서 말 못하게 하는 거지? 이거 사 손질한 서방님보다 말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는 말이야. 겉으로는 아씨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 속으로는 너무 그러시들 마세요. 흰머리 뽑다가 검머리도 뽑힐 수가 있다고요. 같이 종살이하면서 너무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요. 아니 소단계 3년이면 부모를 한대더니. 왜요? 난 어리한테 장가가려고 그럽니다. 아니 저는 아이고 이 얼빠진 일편내야. 어쩌자고 그래 진지상을 그 지경으로 올렸담. 내가 맛을 다 봤는데. 맛을 봤는데 소금국이야? 아유 정말이라고요. 이런 젠장. 아이 저 국물을 맛을 보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아이고 이런 백성을 데리고 내가 반평생을 살았으니 원. 에이구. 송아지한테 천자문을 가르쳤으면 혹시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이건 이 사람 신용을 하고 태어났으면서도 말귀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듣다니. 아이고. 부인. 그저 그만한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시면은 병이 나시는 법입니다.
이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무더니 가르치고 익혀주노라면은 본시 영특한 아이니까 이내 깨우칠 것이니 걱정일랑 내리지 마십시오, 부인. 아가. 예. 그 한 번 넘어진 돌에 두 번 넘어지면 그때는 허물이 4개 있느니라 알겠느냐? 예.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본시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들이 시험이란 자기 잘못을 책망하는 데는 어둡고 며느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데는 박다고들 하는데 진정 나 같은 시어미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헤헤, 부인. 연이나 글쎄, 부인. 연이나 남의 집 며느리 된 자는 마땅히 단 한 잎의 아옥잎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법. 하물며 쌀 한 톨인들 어떻게 허술하게 보아넘길까. 대저 남의 집 살림을 떠맡을 자는 빠른 일과 늦은 일을 가리며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니 참으로 슬기롭다 했다. 아니, 부인,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어머님, 이제부터 네가 이 집 살림을 맡아 해보아라. 아이고, 부인. 어머님, 만일 이 집 살림 한 채 한 푼의 잘못이라도 있을 땐 그 열쇠 뭉치를 다시 빼앗을 것이다. 따라 나서라. 아이고, 부인. 고정하십시오. 이 어린 것이 이 큰 집 살림을 어찌 꾸려 나간다고 이러십니까? 이 아이한테 벌을 주시려고는 차라리 나한테 이게. 예. 열쇠를 주십시오. 예. 어서들 모두 다 따라 나서게. 아이고, 이놈들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빨리 따라나가지 못하고 공연히 꾸물럭거리 나가는 낡은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고 말이라. 냉큼들 따라 나서. 아가야. 네 어머니 지성으로 받들어야 하느니라. 나야 뭐 아무렴을 어떻겠느냐마는 그래도 그 흉이 너한테 돌아오니 이 애비도 지성껏 받들어야 하느니라. 이? 예. 자, 이와 같은 일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까? 자기 만장을 물어뜯는 말에 비유할까? 아니면 발로 추감이라 성내서 바위차기에 비유할까? 아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쇠를 넘겼다 함은 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송두리째 넘겼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뜻과는 달리 호된 시집살이를 예고하는 행위로 열쇠 따발이 소박 따발이라는 소곤을 낳은 것이다. 아씨, 이제 그만 침소로 드시오요. 제가 무던히도 살피겠습니다. 99칸이나 되는 집안을 벌써 3번씩이나 살피셨습니다요. 아씨, 이러시다가 마침내 쓰러지십니다. 아이고, 밤마다 야번을 돌듯 온 집안을 순번한다는 것도 정녕 못하실 일입니다요. 고맙소. 내가 친정에서 배우고 익힌 것은 이런 것이었다오. 애써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도둑에게 도둑질하게 시키는 것이라고. 마치 짙은 화장으로 본색을 어지럽게 한다면 그것은 곧 남자의 거칠은 행실을 부르는 것이나 진비 없다고 했소. 내 걱정이랑 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자요. 아씨,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을 하시며?
아이고 아저씨, 그냥 야번을 두셨으면 돌았지. 그 이같이 무거운 바위 덩어리는 왜 가지고 두십니까요? 도둑이 범하면 바위로 내려치시렵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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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구멍입니까요? 이 쥐구멍만 하던 대구멍이 어느 세월에 이렇게 남대문만하게 훤하게 뚫렸습니까요? 나를 도와주시려거든 어서 이 같은 돌을 더 갖다 주시오. 아니, 예, 갖다 드리는 거야 일도 없죠만은. 아이, 나 이거. 아니 왜 그래요? 아, 참. 그 세상에 별일도 다 있습니다요. 필경 소인이 잠이 부족하여 헛것을 본 모양입니다요. 아니 왜요? 잠시만 기다리소서. 왜 그러냐고. 개구멍 밖에 멀쩡한 기둥이 2개가 서 있습니다요. 기둥이? 예. 아이, 그런데 그 기둥이 집신을 신고 있습니다요. 아직도 기둥이 있어? 기둥이 더러는 올마 가는 상 싶습니다요. 아니 얼마 가는 상 싶다니. 예. 소인은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요. 야, 나연아, 잠자는 거야? 응? 나 참. 나 이거 뭔 세상에, 이건 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젊지도 않은 나이에 아니 내가 이 노망을 들었다니까. 아이 참, 뭔 세상에 내가 헛것을 다 보다니. 나 참나 이거. 아니, 넌 여기서 소리를 내다가는 저 개구멍 막는 일을 새벽이 오도록까지 너나 난 도맡아야 된단 말이야. 달밤에 춤춘다고 하더니 저것이 무슨 짓이지? 도둑을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함이지. 뭐? 일단 도둑이 한번 들어왔다 할라치면 대문만 걸어 잠그면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다 이거지, 안 그래? 참. 참. 그래, 나도 일찌감치 제삿날이나 잡아야 한다니까. 잡아야 하고 말고. 참, 나 이거. 알았다. 이 오밤중에 새아씨가 개구멍을 막는 거는 도둑을 막는 게 아니라 아니면 도둑을 경계함이 아니라 어디 바로 너를 경계함이야. 뭐야? 그리고 밤나들이가 자심 오신 우리 서방님 나리를 꼭 붙잡아두자는 뜻이야. 응. 응? 아이고, 참, 나 이거. 아이 참.
아니, 개구멍을 막는다고 해서 단박 출입을 못하나? 괜히 답답 들었다는 큰 경치지. 자고로 어느 집이든지 개구멍은 있어야 하는 거야. 집안에 들어온 도둑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타작질을 한다고 했거든? 용심이 단단히 났구나. 생각을 해봐. 그렇지만 너나 난 좋은 신세에 죽으려면 죽는 신이까지 해야 되는 법. 어리 나 좀 죽여. 어리야 나 좀 죽여. 어리야 무좀 떨어져. 어리야 무좀 나 좀 죽여줘. 어리야. 어리야 나 좀. 야 어리. 이 미친놈아! 정녕, 장가에 걸신 돌린 놈은 이놈밖에 없으렸다. 이런 냉큼 받아! 이뭔 요 앙큼한 것이 밤낮을 나다니다니. 얘는 이 눈에는 눈이란 말이 있으렸다. 내가 어쩌다 도깨비 이야기 듣기 위해 어울방에 찾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저도 밤낮을로 맞서겠다는 것인데. 도둑이야! 너 이놈! 넌 누구냐? 넌 누구냐고 말하지 못지를 않느냐? 도둑이야! 아이고 이놈들아!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는 맨손 들고 나오면 어쩌자는 것이냐? 저 마당 광야에 들어가서 홍두깨라도 하나씩 쳐들고 나와야지. 아이고 이 답답한 놈들아. 이놈들아. 안방에 도둑이 들었다는데 이제야 몽둥이를 가지러 들어가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안방에 도둑이 들었습니까요? 그래 내 금 들어가 보라. 뭐 들어오고 있는 게야. 예. 어떻게 생긴 놈이던가요? 아이고 이놈. 이 상황 중에 어떻게 생긴 것을 언제 막겠느냐. 연이라 키는 8천이요. 아이고 머리나. 눈은 새 눈깔에 몸은 가고 임마. 아이고 거지 정령 사람은 아닌 성식도다. 소인이 나서겠습니다.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옳거니 목숨으로 주의를 받드는 놈은 그거는 비복에 마땅한 도리. 이거를 몸이 태산같이 큰 거인이라고 없죠? 그 씹은 놈. 너희들의 소행은 마땅히 검수하도 같도다. 아이 주인이 죽고 없는 집안에서 너희들이 주인의 행세를 하겠다는 게야 뭐야? 주인 살았으면 살았다고 대답을 하시고 죽었다면 죽었다는 대답을 해야 밖에 있는 사람이 대처할 것이 아니오. 부디 몸조심해 해야 하느니라. 이 집안의 며느라이가 도둑을 잡다가 몸을 다쳤다면 그것은 채통이 말이 아닌즉슨. 아니, 어린 서방님이라고 해서 이 밤중에 잠자리에서 내쫓는 소행은 어디서 익힌 것이냐? 어머님, 그리고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님께서 거처하시는 방문을 그토록 방자하도록 열어 제친다 하더냐? 그것이 아니오라. 문 닫지 못하느냐? 예,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 이거 들은 소문이긴 합니다만. 소상히 일러라. 여보게 들은 대로 숨김없이 말하게. 네네. 그저 지난달 그 보름께 일이라 하옵니다. 아쉽게 오서 신랑을 한밤중에. 한밤중에. 예. 어허, 그 내 얘기 기다리다간 환갑 진갑에 앉아서 그냥 지내버리고 말겠다. 예. 고정하십시오. 부인, 이것이 어디 예산 일입니까? 응? 시집 보낸 지 100일도 안 돼서 딸 자식이 소박을 맞는다면 장차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예. 그 한밤중에 신랑을 잠자리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숨어. 아니 그런가? 예. 그러게 내가 일찍이 뭐라고 그랬어. 진서를 가르칠 게 아니라 시집살이에 필요한 살림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그러지 않았소? 아이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요. 아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잠자리에서 서방을 내쫓았다 이거야. 아이고 설마 그럴 리가.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20도 안 된 아이한테나 진서는 무슨 진서야? 응? 아내는 모름지기 남편을 한잡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일러만 주면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고주할 매주할. 아니 진서가 시집살이 대신 해준답니까? 시부모를 무던히 모셔야 한다고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되는 걸 심리 이 심리 빙빙 돌려가면서 한다는 말이 한 번 부모를 여의고 보면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원망해도 무망하고 덧없는 일. 혼자는 시부모를 섬김에 있어 호랑이와 여우를 보듯 하는데 이는 멸문 집안의 그릇된 습속이다. 이런 식으로 매주할 고주할 해놨으니까 그 아이가 잠자리에서 감히 서방을 내쫓은 게야. 설마 그럴 리가. 당치 않소. 여러 소리 할 거 없어. 내가 나서서 손이 발이 되든지 발이 손이 되든지 빌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라도 소방을 맞지 않도록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상이요 상. 이 상이라니. 윤진사론이 다 죽게 되었다 하더이다. 뭐라고? 칠거지약은 부모의 손종치 아니함이 그 첫째요, 아들을 못 낳음이 그 둘째요, 음란함이 셋째이며 투기함이 넷째요, 나쁜 질병이 다섯째며 수다스럽고 도둑질을 함이 각각 여섯째와 일곱째라 했다. 그런데 일곱째의 도둑질은 본인이 범하는 경우는 물론 도둑을 맞는 경우도 그 책임을 물었으니 살림살이의 대권을 이어받은 며느리로서는 처분만 바랄 뿐인 것이다. 게다가 도둑 중에서 대문간 도둑이란 곧 이 가문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니 바야흐로 사태는 심상치 않은 것이다. 아이고, 글쎄, 죽으면 늙어야 한다니까. 아니야, 늙으면 죽어야 돼. 내가 그 개구멍을 막으면서 분명히 도둑놈이 거기 서 있는 걸 봤는데도 그냥 깜빡깜빡.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 잠결에 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도둑이 들었다지 뭐야. 아이고 여러분의 것도 없어. 내가 죄야, 내가 죄야, 내가 죄야. 아이고. 이제 와서 영감이 채를 뒤집어 쓰고 나설 것까지 없질 않소. 아이고, 참. 해괴하도다. 멸문지응조라다. 이건 집안에 있는 것이로되. 그래, 모조리 다 퍼갔단 말이냐. 아이고, 그럼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모조리 퍼갔습니다요. 이 같은 도둑은 전에도 없었고 장차도 없었는지 필경 귀신이 아니고는 없을 일이야. 윤진사로 말하자면
윤씨 가문의 정선. 그렇다마다 해마다 사당에서 윤씨 가문의 인사들이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될 두견주와 도화주 그리고 과화주와 소면주를 바로 대문간에 묻어놨다 했습니다. 옳거니. 그런데 시가에서 연세 탈애를 새 며느리에게 넘겨주기가 바쁘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몽땅 도둑을 맞았으니 아이고 부인. 그것도 연 4대째 내려오는 제수를 도둑 맞다니 장차 이 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대부 집안의 대문간이 파뒤집혀졌다 함은 멸문지가를 뜻함은 피할 도리가 없지만 대문간에 묻어둔 제술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 집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의 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제술을 대문간에 파묻는 이유는 뭔가? 간단한 사연이다. 밤과 낮으로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라야 도둑 맞을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묻은 수랑아리를 밟고 다님으로써 이 집에 간직된 복을 다지자는 주술적인 뜻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 4대째 내려오는 제수를 도둑 맞았다는 것은 멸문의 뜻과 동일했으니 소박이나 모든 책임은 혼자 져야 하는 것이다. 접호, 즉 옷서풀 세모꼴로 접어주거나 가위로 찢어주면 바로 이것이 이혼의 증빙물이 되는 것. 아씨, 최선으로 하시고 나그네나 기다리세요. 새벽 성황당길에 버려진 이 나귀 부인. 이 소방녀는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설사 그 사람이 양반이든 천민이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소방맞은 나비 부인이 암행어사를 만나 백년을 해로하는 일도 있지만 천민을 만나 동물처럼 살다 죽은 나비 부인도 수없이 많았다. 요컨대 이혼 제도가 없었던 당시 사회의 습속으로 은연중 여성이 재가 수단으로 이런 기처 제도가 묵인되거나 혹은 보편화되었음을 본다. 그런데 뭐야? 아니 이런 맹추같이. 판들아,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당장 이실직 꺼내야 돼. 이리 와. 범인은 넣습니다요. 도둑이요. 도둑을 잡았습니다요. 두견주를 박은 것은 어리와 그 오라버니였다 합니다요. 소상하게 일러라. 내 이놈 소상히 구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내 놈도 성하지 못할 것이니라. 어리야,
어서 말씀 주시오. 셋내를 지금 당장 죽여주셔요. 셋내 아비가 수삼년 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의원의 말씀이 사대부집 대문간에 묻은 그 두견주를 받아 먹어야 낫는다는 병이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 그 훔쳐간 술은 어디에 있느냐? 두견주의 도화주의 과주가 여기 있습니다요. 죽여주십시오. 아비의 병을 낫기 위해 이놈의 살점이라도 도려냈어야 할 터이죠. 그러지를 못하고 차마 도둑질을 대신했으니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라버니. 어리야. 이 같은 일을 두고 부녀가 효를 낳았다고 그래라. 뭐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인들 못 들어주겠습니까? 두견주를 저 효성스러운 것들한테 조금은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안 되다니.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모두들에게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어이, 내가 누구야? 내가 이 집안의 으뜸가를 종손하니까 종손이 하겠다는 일을 어느 백성이 싫다고 해? 부인, 아니 그렇소? 부인, 가부간을 말씀하시오. 그리고 저 효성스러운 남매들 어찌 벌을 줄 것인지 그것도 말씀으로시오. 아이고, 답답하십니다. 답답하셔요. 아이 부인 어디로 가시오? 거기 늙은이한테 잘못이 있다면은 내게 내 말꾼이 주시오. 부인 어디로 가시오? 부인. 어머님 말씀을 이날 평생 받들어오나 잠깐 실수한 탓인지 끝내 큰 죄를 범하고 말았나이다. 시애미의 잘못에는 눈이 어두고 며느리의 잘못에만 눈을 밝혔던 이것을 내치지 마소서. 아이고 부인. 이 사다 같은 이것이 무슨 짓이오? 이게 무슨 짓이요? 황천으로 가실 의향이면은 나도 함께 가십시다 그려. 하지만 그 사연이 무엇이오? 그래야 나도 따라 나설 것이 아니오. 이? 사비역 성황당길에 버려진 며느라이는 어쩌시겠습니까? 옳거니? 여봐라. 예. 앞서라 성황당으로 가자. 예. 아서라. 자네가 앞장서서 가다가 내 며느라이를 먼저 발견하게 되면 내 며느라이를 자네가 차지할 것인즉 여봐라 모두 내 뒤를 따르라. 예. 내가 앞서가다가 내 며느라이를 내가 먼저 발견하는 데는 내가 주인이 될 것인즉 아이고 망치 코로다. 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죽을 때 죽더라도 그 방편을 가르쳐주고 죽어야 그것이 마땅한 부덕일 정심소. 박수야! 사방님! 아이고. 예, 사돈들은 재수를 도둑 맞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정신없이 쫓아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놈이 죄지로소이다. 아이 그래. 우리 아이는 어찌 되었소? 출가 외인이란 말도 모르시오. 우리 아이가 아주 가당치 않소이다. 예. 저 꾸중을 심히 내려주셔서. 하오나. 저 부인. 중천에 떴는데 지나가던 노루 새끼가 죽어가도 그냥 성황당 길에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를 나비 부인으로 만들었단 말씀이오? 우리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요, 내 아이. 아가. 내각 씹으십시오. 등말을 이렇게 잘 되었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가 자, 좀 비켜라. 자, 부인, 내게 업히십시오. 소식 쪽에 내가 이 부인한테 업혀댕겼지만은 이번엔 이 늙은이가 부인을 업어드리겠소. 자, 어서요. 아이고, 부인! 이 늙은이 꼬집는 거는 즐거운 지역 중에 어느 몫에 해당됩니까?